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반인의 특별한 생각 홍용락의 레이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전 환경부 장관 김은경 씨가 구속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어이없죠? 영장 발부 판사가 도주의 우려가 없고 전 정권에 협력한 인물을 파악해보는 것은 관행적으로 이때까지 있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게 법을 어겼는지는 재판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한마디로 장관이 같은 편이 아닌 사람을 찾아내서 쫓아내는 게 무슨 죄가 되느냐는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한테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것이 있죠. 전에 박근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전 정권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화부 장관을 한순간에 구속한 법적인 판단에 대해 우리 국민 누가 감히 앗소리라도 낸 적이 있었습니까? 자, 이 판단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고 어느 정권을 위해 특정 정권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된다는 그런 법원의 메시지로 우리 국민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또 그리고 이 블랙리스트한 것이 당시에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구속하는 직접적인 이유도 된다는 것이 우리는 그 당시에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 블랙리스트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것이 아니라 1642년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 때 의회파 크로멜과 싸우다 프랑스로 도망간 왕당파인 찰스 2세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면서 재집권을 하게 되면서 자기 아버지인 찰스 1세를 단두대에서 사형에 처한 그 당시 크로멜 일파의 어떤 그 정적들을 수십 명 명단을 뽑아서 처형을 합니다. 이 명단을 블랙리스트라고 하게 되면서 오늘날 정치적으로 보복을 해야 될 상대를 부르는 말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죠. 문제는 이 정권에서 블랙리스트를 써먹는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법이 달라서 국민들은 지금 헷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정권인 박근혜 정권에서는 문체부 블랙리스트를 뽑아는 놨지만 이번 정권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비해서는 대단히 소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뭐 인사나 그다음에 좀 보조해주는 그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정도였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대표적인 문학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던 배우인 송강호 씨가 변호인이라든지 택시 운전사 등에서 왕성하게 연기파 배우로 계속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또 유명 여배우인 김혜수 씨도 낙곰수 등에 출연하면서 적극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김혜수 씨가 활동하는 데서는 큰 제한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환경부 산하기관 등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자리에서 쫓아낸 것은 그 위법성에 있어서는 전 정부에 비해서 잔인하게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현직에서 목을 잘라낸 것만이 아니라 또 지금 퇴직한 사람들한테 활용한 것도 상당히 잔인해 보입니다. 문 정권이 들어서자 사표를 내고 물러난 환경부 산하 환경기술원에서 근무하던 김정주 전 본부장한테는 거기서 나온 후에도 적폐라고 노조를 통해서 수십 건의 법적인 소송을 내면서 지금도 괴롭히고 있고 현재도 새로 직장을 구했지만 그 직장까지 찾아다니면서 시비를 거는 것은 아무리 봐도 감정적으로 원한에 사무친 보복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실체는
환경부의 블랙리스트에 해당한 사람들에게 사표를 받아 쫓아낸 과정이 법적인 절차도 무시하고 청와대와 환경부가 상의해서 쫓아낸 것이란 게 바로 실체 아닙니까? 문제는 문체부 블랙리스트가 법적으로 위반됐다고 법원이 판단해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일거에 구속시켰습니다. 그렇게 적용했던 법의 잣대가 단 몇 달 만에 똑같은 과정으로 환경부 산하 직원을 쫓아내기 위해 청와대와 문 정권의 장관이 서로 협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180도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박정길이라는 정치성 강한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했답니다. 같은 선상에서 봐야 될 문제가 분명한데도 문 정권에서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산하 직원을 쫓아내는 것은 청와대와 협의한 결과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단지 서로가 이것은 업무적으로 서로 의견을 파악한 체크리스트라는 낯간지러운 용어로 왜곡하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판사가 그렇게까지 정권에 앞장서서 문 정권 입장을 편드는 것이 세금 내에서 판사 봉급을 책임지는 국민들로서는 참 당황스러운 그런 얘기입니다만 또 그리고 이 정권이 입으로는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문 정권이 자본 권력을 이용해서 법 적용까지 자기들한테만 유리하게 하는 게 앞에서는 민주국가고 뒤에서는 자기네들 권력만 집착하는 그런 집단의 본색이 아닐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자기 편인 같은 진영한테는 권력을 몰아주는 현재의 문 정권의 진영 권력 독재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민주주의 나라라는데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수평 이동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수평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서로 견제해야 될 사법과 행정기관이 서로 균형을 이루지는 못할 망정 사법부가 문정권 세력과 야합하는 진영 독재의 하수인 노릇을 스스로 하고 있는 상황에 국민들은 분노를 느낍니다. 더더구나 한 사회의 법적인 판단은 그런 심판을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살아가는 기준을 결정하는 기본 가치 아닙니까? 이번 사건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번에 사법부를 대표하는 박정길이라는 판사가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법과 양심에 따라 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일반 국민 생각에는 첫째, 전 정권의 블랙리스트 건으로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체부 장관을 구속한 것은 현 정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청와대와 협의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 정권은 소극적인 지원 제한과 인사배제 정도지만 이 정권은 블랙리스트 대상자들을 잔인하게 밥줄을 잘랐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권에서 앞장서서 블랙리스트를 목 자르고 칼춤을 춘 장관은 당연히 업무를 추진한 과정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상황이라면서 법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을 해줬습니다. 영장 담당 판사는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그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법적으로 잘 사용되었는지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으로 어느 기관이 운영이 잘 되었는지 그 기관 장관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적절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그렇게 판단한 것은 본인의 법적으로 판단할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 정권과 한통속이 된 사법부는 전 정권에서 정부기관의 인사를 청와대와 협의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죄를 물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정권에서 청와대와 협의한 것은 관행이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감싸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하기관 임원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청와대와 협의해서 내쫓은 것은 환경부 장관이 잘해보겠다고 노력하는 과정이었다고 두둔을 한다는 겁니다. 참 이것을 3살 먹은 어린아이한테도 물어봐도 이것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논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모렴치하게 법을 어긴 것도 지금까지 관행이었기 때문에 묵인해야 한다는 법 이전의 개변을 영장기각 사유로 제시하는 판사의 수준이 법관 수준의 판단이었는지 정권의 앞장선 행동대장 수준의 척박한 사고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전 정권 인사는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공무원들에게 인사불이익을 줬다고 징역살이를 하고 있는데 현 정권도 똑같은 일을 했는데 풀려난다면 이게 무슨 법치주의를 하는 민주국가란 말입니까? 자기네들끼리 이익을 위해서는 무조건 서로 봐주고 두둔하는 깡패 집단들이나 하는 그런 수준 아닙니까? 또 이런 일을 한 것은 같은 편인 같은 진영인 전 환경부 장관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죄를 물을 필요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곁들입니다. 참 그렇다면 퇴직한 국정원장 3사람을 구속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대법원장이었던 양성태 대법원장도 퇴직한 사람인데 또 그 사람은 그래도 명색이 국가의 3부 요인이었는데 간단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논리라면 차제의 현 정권이 자기네 권력 유지하려고 적폐로 몰아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 구속시킨 전 정권의 대통령들과 모든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들을 이 기회에 다 풀어줘야 하지 않나요? 자, 그래야만이 지금의 정권에서 하는 논리가 국민들한테 납득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문 정권이 네 편 내 편을 굳이 가려서 내 편만 들고 반대편을 적폐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촛불 민심 덕에 은격결에 권력 잡은 사람들이 끼리끼리 권력을 휘두르는 것밖에 국민들한테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문 정권은 국가 운영에 있어서도 무능과 독선으로 국민들의 신임을 분명히 잃었지 않습니까? 자, 봅시다. 지금의 우리나라가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불안한 국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국가 권력을 자기네 편끼리 몰아가지고 법도 간단하게 무시하는 권력만 쥐고 흔드는 집단은 진영 독재 권력이고 끼리끼리 독재 권력입니다.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정권과는 거리가 분명히 멀다는 것이죠. 문제는 지금처럼 같은 진영끼리 권력을 끼리끼리 주고받고 밀어주다가 나라가 불행하게 망해버리면 피해는 그 사람들이 집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했듯이 영국의 청교도 혁명 때 올리버 크롬웰이 왕정을 무너뜨리고 의회주의를 확립하는 공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늬만 의회주의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크롬웰이 가혹하게 그 이후에 권력을 독점하는 독재와 공포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능력이 없는 아들 리처드에게 절대 권력 세습까지 하려 했습니다. 지금도 거의 비슷하죠. 지금 문 정권도 말 따로 행동 따로를 국민들에게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화 과정에서 억압받은 사람들에게 부와 권력을 잘 나눠야 된다고 말로는 그럴듯하게 외치고 있죠. 자, 그렇지만 보십시다.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전문성이라든지 독립성이라든지
도덕성도 없는 엉망인 사람들을 친분관계로 권력과 부를 몰아주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지켜보다시피 장관 청문회에서 모든 게 백일화에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문 정권이 아무리 말로는 그럴듯한 말로 국민들을 선동하지만 무능과 독선으로 실제에 있어서는 끼리끼리 진영 권력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청교도 혁명 시절 시작과 뜻은 좋았지만 뒤에 권력 독재를 한 크로멜을 타도하고 크로멜 시체까지 부관 참시를 하는 분노가 폭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힘이었습니다. 국민 신뢰가 떨어진 문 정권이 이제는 사법부까지 자기들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인내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인의 특별한 생각, 홍용락의 레이저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